잠깐 휴식이 필요할 때, 지친 마음을 채우고 싶을 때, 달달한 마키아또 한 잔 어떠세요? 마음을 키우는 아름다운 라디오, 또 듣고 싶은 라디오 마키아또.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키아또 김미라입니다. 오늘 책방 8 이윤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책으로 힐링 한 잔 준비되었는데요. 김동률 새로운 시작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고 여전히 난 세상이 어렵지만 내 옆에 나란히 함께 걸어가 널 만난 걸 감사해. 새로운 시작을 열게 보면 유독 힘들었던 얼죠. 한 살 더 먹기만 한 나의 초라한 시작. 그러던 날 기적처럼 널 만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근거렸지. 지친 하루에 끝에 너의 목소리 그 하나로 내일을 내딛고 세상 끝에서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았어. 벌써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고 여전히 난 세상이 버겁지만 어디든 나란히 함께 걸으며 마주 보면서 내년 모래처럼 뜨겁게 살 수 있길. 책방 8 이윤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23년 마키아또 새해 첫 방송을 열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괜히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는데, 이 올겨울에 눈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저 네. 사실은 제가 주택에 살고, 가게 앞에 눈 쌓인 거 이런 거 치우느라, 사실 눈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아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다 너무 당연하게 집 앞에 눈을 쓸고,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모아놓고 뭐 이런 게 너무 당연했는데, 아파트에 살면서, 네.
직접 마당을 쓸 일이 별로 없다. 좀 그쵸. 그립다.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맞아요. 아이들은 지금 너무 좋아하잖아요. 게다가 크리스마스 그쵸. 그 전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정말 이제 저희 아이도 동네 아이들도 막 다 신났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계속 내리는 눈 이렇게 쓸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그동안 아파트 살 때는 당연히 이제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했던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출근할 수 있도록 아침에 이렇게 쓰시느라 되게 힘드셨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입장이 달라지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네. 또 추워가지고 네. 눈이 왔는데 이게 금방 녹아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네네. 꽁꽁 얼어서 네. 미끄러지기도 쉽고. 맞아요. 저희 아이가 손가락을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이렇게 그 겨울철 빙판길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아이고. 다치신 어르신들이 그쵸, 좀 맞아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뭐 새해 첫날인데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하얀 눈처럼 누가 그 얘기 하셨는데 네네네. 눈을 보면서 이렇게 좀 어둡고 걱정 많은 세상에 하얀 눈으로 이렇게 덮이면서 희망을 좀 네. 보자, 즐거움을 보자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미라 쌤은 눈 좋아하세요? 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세요? 눈이 내리면 일단 춥고 미끄럽고. 아기 때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저도 나이가 그래요. 드니까. 저도 네. 그래요. 그래서 막 괜히 좀 더 어린 나이일 때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면 좋겠다. 그리고 눈 오는 거 겨울 되면 기다리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이제 눈 쓸어야 한다는 거 그런 일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편하게 나눠보려고 와, 제가 네. 눈과 관련된 책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와, 시작 네. 인사도 눈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야, 눈과 네. 관련된 책 너무 기대되는데 우리 음악 듣고 한번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피니티 하얀 고백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골목길을 돌아 들어가면 혹시라도 그 애가 나타나 다시 또 놀래킬지 몰라요. I can fly and fly
왜 쌀쌀한 날씨에 네 생각나 꼭 얼었던 내 손 잡아줄래 녹아서 몸 아닌 맘이 좀 많이 좋았어 네 눈 속 웃는 내 모습이 우리 둘이 함께면 하루살이 인생처럼 시간이 빨리 지나가 이미 끝난 너와 나 다시 오는 눈처럼 돌아올 순 없네 겨울이 피어드는 아름다운 눈꽃 유난히 추위 약했던 눈물이 지워내는 나쁜 따윈 있고 여전히 그 눈에 중독돼 용기내서 내질렀던 소리 없는 고백과 저 멀리에 잡을 수 없는 그녀가 마지막 상상 안에 저 상황 이제 현실로 그대 데려와 눈과 관련된 책 하면은 눈사람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어떤 책이 준비되었을까 사실 좀 기대도 되거든요. 되게 선생님이 늘 추천해 주시는 책은 네. 되게 상상했던 것과 좀 다른 재미를 또 많이 줘서. 네. 네, 어떤 책 먼저 만나볼까요? 어쩌면 네. 선생님이 상상하는 책과 다른 책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눈과 관련해서 좀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책을 들고 왔는데요. 이제 첫 번째 책은 눈이 들려주는 10가지 소리라는 제목의 그림책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책이 있을 거라고 세상에 있을 네.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제목에서부터 좀 호기심을 궁금증을 느끼는 책이었어요. 캐시 캔버가 글을 쓰고 케나드 박이라는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길벗 어린이에서 나온 책이에요. 글 작가는 저도 좀 생소한데요. 그림 작가는 드림웍스와 월트 디즈니에서 비주얼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케나드 박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사람 누군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작가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진 않지만 그 마다가스카르 등의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도 했고요. 또 이분이 그린 이제 그림책도 여러 권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본 건 안녕 가을, 안녕 봄인데요. 이렇게 이제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풍경과 아름다움을 주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우, 막 네. 상상돼요. 네. 제목 눈이 들려주는 10가지 소리. 아니, 눈 하면 이제 조용히 내릴 것 같은데 무슨 소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궁금증으로 이제 표지를 보면 소녀가 눈이 내린 그 거리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일으키는 책인데 우리 한번 더 궁금해지기 전에 책 속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새 소리 없이 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하죠. 오늘 리나는 혼자서 할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할머니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리나가 할머니를 떠올리며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 생각했다라는 그 문장이 나와요. 네. 모든 것이 희미해지자 귀에 들리는 소리는 훨씬 더 또렷했어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약간 멈칫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혹시 앞이 안 보이시나? 그러게요. 그런 네. 생각도 했고 그렇지 앞이 안 보이면 시각이 안 보이는 대신 다른 감각들이 그쵸. 열리니까 이 아이가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느낀 것을 이야기하는 책인가?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어요. 네네. 또 소설에서는 복선이라고 하죠. 뒤에 뭔 네, 사건이 맞아요. 나타나기 이제 싹 맞아요. 따라놓는데 맞아요. 그림책에서 사실 그림을 잘 보시는 분들은 네. 그림책에서 이렇게 네, 금방 네,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네. 아마 할머니하고 네. 연결된 그런 얘기를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기대되는데요. 네, 뒷얘기가. 이렇게 소리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슥슥슥슥. 이게 과연 눈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소리일까요? 쓱쓱 눈이 내리는데 네. 쓱쓱쓱. 네. 아까 제가 네. 눈 쓸었다는 얘기했죠. 네. 네, 이웃집 아쓴 아주머니가 삽으로 보도 덮인 눈을 퍼내고 있어요. 눈이 들려주는 첫 번째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진짜 눈이 내리는 소리가 아니라 눈과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내는 소리, 어떤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물이라든지 눈이 내림으로 해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야기를 하려는구나가 첫 번째 소리에서 이제 네, 생각이 네. 들 수가 있었어요. 이제 리나가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 과정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눈 퍼내는 소리,
눈 위를 걸어갈 때 나는 발자국 소리. 뭐 뽀드득 뽀드득 이런 소리. 네. 아, 그리고 그 어치가 나뭇가지에 쌓인 눈을 발로 차는 소리. 와. 그다음에 눈을 치고 눈을 밟는 소리. 눈사람을 만들려고 눈을 두드리는 소리. 그러니까 이 모두가 눈이 내린 그날 일어나는 이제 다양한 소리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려요. 네, 네. 네. 그건 책에서 확인하는 걸로. 네, 네, 네. 아니,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면서 막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어치가 나뭇가지, 눈 쌓인 나뭇가지를 발로 톡톡 치는 모습을 막 상상을 해보면서 네. 또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너무 그리고 재밌네요. 지금 네. 이제 제가 책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면 나중에 읽으실 때 맞아요. 재미가 네네. 없을까봐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소리가 이어질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소리일까? 그러니까 내가 눈이 온 날에 뭐 나는 또 어떤 소리를 냈을까? 이런 것도 같이 오, 상상하면서 좀 읽을 수 있어서 그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막 상상이 돼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들으시면서 상상이 될 것 같은데 조금 쉬는 타임을 가지면서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지 눈이 들려준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음악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눌게요. 윤딴딴 겨울을 걷는다. 벌써 몇 달째인가 너 만난다는 그 사람 얘길 들었어. 아마 뭔 일이 있었나 첫째 나 떠들어대던 심보가 이젠 여기까지 발동해서 널 떠올리게 됐나봐. 또 어쩌다 친구들에게 그 시절 얘길 들어도 내가 한마디 못한 너를 멋대로 막 되먹게 말은 맘대로 막해 막 때리지도 못한 내 자신을. 난 그게 문제였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맘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 너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난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눈물 없인 볼 수 없다던 한참 인기 많은 영화를 봤어. 아마 주인공이 죽었나 첫째 나 떠들어대는 사람들 아마 둘은 다신 볼 수 없었지. 그건 영화이니까. 내 주변에 여자가 많단 그런 헛소리 듣고 웃을 때가 아니야. 아니 왜 내 얘길 내가 맘대로 못해. 변명도 못해 남 탓도 못해 아무 말도 못해 웃어 이 자식이. 난 그게 재미없어. 너와 이별에 난 버린 것이 많고 찾을 것이 많고 가는 맘마다 머물지를 잘 못해. 사랑했던 시간 너 좋아했던 그 많은 아픈 날을 걸었네. 너와 이별은 또 많은 나를 울게 만들었어. 이제 모두 지난 얘기지만 시간이 지난 난 처음 널 만났던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시간이 말하겠지. 그 겨울 속을 걸어가. 걷다 보면 마음이 말해주겠지. 너와 이별은 참 버린 것이 많던 찾을 것이 많던 가는 맘 따라 흘러갔던 시간이 내게 줬던
아픈 힘들었었던 모든 걸 참으라고 말했네. 너와 이별은 더 꺼내지도 않는 말이 돼버린 걸. 이제 모두 지난 얘긴 거야. 시간이 지난 난 그 겨울 속을 걸어가. 음악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오, 네네. 사실 저도 우연히 듣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네.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부분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네. 선생님 왜 이 음악 먼저 듣고 가자고 했는지 네, 충분히 이해되는 그런 좋은 곡이었습니다. 네, 저 사실 이 리나의 이야기가 더 궁금하거든요. 얘가 걸어서 그 다음에 네네네. 어떻게 됐는지. 네. 이렇게 할머니를 만나는 길에 이제 다양한 눈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가고 할머니랑 맛있는 요리를 먹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요. 할머니 어제 눈보라가 많이 왔는데 할머니 알고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는데 할머니가 안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시는데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아시지? 했는데 그때 뚝뚝 소리가 들립니다. 리나의 장갑에서 눈이 녹은 물이 이렇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리나가 알게 됐죠. 아, 할머니가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눈이 온 걸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리나가 이제 할머니를 만나러 오는 길에 다양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요. 할머니 혹시 눈이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인단다. 오늘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잠잠하더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는 건 눈이 내렸다는 뜻이다. 와. 네. 맞잖아요. 저희 이제 눈 많이 오는 날 보면은 뭔가 이렇게 고요하게 뭐가 이렇게 깔리는 맞아요. 네. 정막이 느껴지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눈이 내리는 어떤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걸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들려주면서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저는 그러면 눈이 내리는 9가지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할머니가 마지막에 눈이 들려주는 10번째 소리는 바로 이 고요함이란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이 장면이 끝나요. 아니 정말. 네. 네, 이 마지막 장면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네. 이렇게 두 손 꼭 잡은 네. 할머니와 리나가 눈 내리는 거리에 서서 이제 눈이 들려주는 이 마지막 소리를 함께 감상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 포근하고 그러니까요. 따뜻하게 느껴지죠. 이 마지막 장면이 네. 어떻게 되냐면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에 선생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문장 고요함 이야기가 네. 있고 왼쪽 페이지에 하얀 눈이 쌓여 있어요. 나무와 지붕에도 쌓여 있는데 네. 빨간 목도리를 한 리나와 할머니가 손을 네. 잡고 서 있는 장면. 막 상상되네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그 네. 눈이 주는 고요함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 많이 안 해봤었거든요. 네, 근데 네, 네. 이 얘기를 딱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눈이 온 네. 그 다음 날은 네. 그 뭔지 모르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처음에 이제 이 제목 보고 눈이 들려주는 10가지 소리라고 했을 때 우리 왜 눈 밟으면 나는 뽀드득뽀득 소리 맞아요. 그거 말고 뭔 소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새삼스러움을 느낀 책이 됐었고요. 또 사실 앞에서도 막 설명했듯이 요즘 막 눈 쓰는 것 때문에 제가 힘들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감성이 되게 사라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다음번에 눈이 내리면 이제 비지를 슥슥 할 때 이거는 첫 번째 소리인가 두 번째 소리인가 혼자 막 그렇게 생각하고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막
눈사람 만들고 하는 그 거기에도 무슨 소리가 나나? 이렇게 와. 들을 수 있게끔 한 책이어서 제가 무뎌진 이 감성과 한 번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세상의 소리잖아요. 네. 여기에 관심을 가지게 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겨울하면 떠오르는 그림책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책은 이렇게 저가 느낀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몇 번째 어떤 소리가 났지 이렇게 손으로 한번 꼽아보면서 열 가지 읽어도 재미일 것 있으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첫 네. 번째는 이제 그 왓슨 아주머니가 눈 쓸었던 소리 쓱쓱 이 소리부터 해가지고 10가지 소리가 뭐가 있었지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손에 꼽아도 좋고요.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혹시나 눈이 오는 날이라면 눈이 쌓인 길에 나가서 이렇게 직접 한번 소리를 내어보는 무슨 것도 소리가 되게 들리지? 이렇게. 네네 이제 책을 읽고 나서 활동으로 되게 좋은 좋겠네요. 활동이 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눈과 관련된 이 소리 중에서 가장 좋았던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서로 얘기 나누어 보면은 이 책을 이제 온전히 이제 느낄 수 있지 않나 이런 활동도 네.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요거 들으면서 상상해 보니까 아까 눈이 와서 별로 안 좋다, 춥다, 미끄럽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소리가 있었지? 갑자기 딱 떠오르는 소리가 운전할 때 그 눈이 왔다가 녹았을 때 그 질퍽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사실 그게 좋지 않았었는데 근데 좀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 그 소리도 재밌네? 네. 이렇게 약간 찔퍽? 이런 느낌. 소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들으셨을 때도 좋으실까요? 또 운전할 때는 다를까요? 네. 상상해보니까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는 책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이 9가지 소리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포 안 싶지만 됩니다. 그러면 또 네. 이제 읽을 때 재미가 덜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눈이 들려주는 10가지 소리가 궁금하신 분은 이제 근처에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직접 한번 이 겨울이 다 가시기 전에 한번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네. 뭐 덧붙여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셔서 내가 상상한 게 또 얼만큼 있는지 네. 이거 추가하면 좋겠다. 그래서 동화책을 하나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101가지 나오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우리 음악 음악 듣고 다양한 또- 소리들. 네. 음악도 듣고 두 번째 책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 도깨비에 들어있던 곡 아닌가요? 저 너무 멋지게 봤어요. 그리고 겨울 하면 또 떠오르는 그쵸? 드라마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
네, 두 번째 책도 궁금한데요. 네. 어떤 책인가요? 저 음악에 지금 잠깐 빠져 있어가지고. 네,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이 그 눈을 소리로 연결한 책이라면 두 번째 책은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사실 네. 음악 나누도가 책을 봤잖아요. 네. 보고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책은 상상도 못한 걸 소리로. 그 소리, 그러니까 네. 소리 상상도 못했던 거에 이렇게 주제를 잡아내신 거에 깜짝 놀랐고 두 번째 책은 책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건 이거는 소장각입니다. 꼭 보셔야 돼. 꼭, 네, 그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그동안 조금 어른들이 조금 더 공감할 만한 책을 조금 많이 소개해드렸으면 네네. 오늘 소개할 책들은 좀 어린 연령 뭐 유치원에서 초등 저학년부터 또 어른도 또 같이 봐도 그러니까요. 좋을 만한 책을 네. 가져왔어요. 두 번째 책은 프랑스 작가 스테피 브로콜리가 작업한 책입니다. 제가 네. 작업이라고 했죠. 네네. 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작업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말을 쓴 데에는 이 책의 독특한 형태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울 정도로. 특이한 자세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이라는 형태에 생각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그재그로 종이를 접어서 만든 플랫북 또는 이제 폴더북이라고 불리는 그 형태, 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이렇게 쭉 펼치면 아주 막 그리고 눈길이 쭉 길게, 그쵸, 이어지는 네. 그런 책인데요. 겉표지를 이제 보시면 순백색의 종이 위에 형압이라고 하는 이제 요철 만지면 이렇게 그 들어가고 나가고의 요런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처리를 한 모양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뭔 모양일 네. 것 같아요. 선생님 보셔서 네네. 뭔 모양인지 아시죠? 네. 그 동물의 발자국으로 발자국 보이는 모양. 것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리고 뭐- 재밌는 게 이게 네. 정말 새하얗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진짜 눈 받치니까 이렇게 봤는데 맞아요. 살짝 이렇게 열어보면 그 안에 동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색깔도 맞아요. 되게 너무 예쁜 거예요. 맞아요. 책을 이제 보시면 글이 없는 그림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목에서부터 보시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목부터 오늘 아침 눈이 왔어요 하고 이제 이 이야기가 제목에서부터 이 눈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보시면 나서 쭉 돼요. 글이 없던데요. 네네. 마지막에 갈 때까지. 맞아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밤사이 눈이 많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었을 때, 저희 집은 이렇게 바로 앞에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발자국 안 찍은 이 눈이 내린 아침에, 저 산에 사는 동물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문득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어디 갔지? 이게 발자국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 아침에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이제 밟지 않은 눈밭을 봤을 때 그럼 나는 여기 있는데 그러면 저기 있던 그 동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런 상상을 열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네네. 발자국들이 하나씩 이제 뭐 새 발자국일 수도 있고 동네에 지나가는 뭐 강아지 발자국, 고양이 발자국이 찍혀 있으면 얘네들이 저기로 갔나? 이렇게 떠올리게 됐잖아요. 네. 이제 그 낯선 발자국을 발견했을 때 그런 이 상상을 열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얀 네, 책을 네, 네. 보면서 살짝 열었을 때 보통 우리 플립북이라고 네, 네. 애기들 책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깍꼭 열면 뭐가 숨어 있고.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어른인 제가 봐도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재밌다, 예쁘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을 정말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 좀 아쉬운데 이렇게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갖가지 동물들의 발자국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동물들이 이렇게 플랫 형식으로 된 그 뭐 수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형압 처리가 된 이 종이 뒤에 또 동물들이 숨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다 하야면 재미가 없을 건데 감춰져 있던 이 하얀 수풀을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왔으니까 이게 하얀 거예요. 그쵸. 바위도 하얗고 이 네. 수풀도 하얗고 요 하얀 걸 이렇게 열면 연다고 해야 되겠죠? 네네. 열면
그 안에 자기의 색을 가진 동물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되실라나 이거 꼭 네네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 역시 아이들도 이렇게 촉감으로 이제 발자국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수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요 질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열면은 동물들이 보여서 물론 아이들이 딱 좋아하는 형태의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 순백색의 이 깨끗함과 그 청아함, 그리고 반전으로 보여지는 이 동물들의 원색의 색에서 이제 어른들도 약간 미적인 이런 그 충족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좋은 네. 책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사서 그냥 수장하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도서관에 이 책이 있다면 한번 보시고, 조금 연령이 어린 친구들과 함께 이제 있으신 어머님이시라면 이 책 정도는 조금 구입해서 눈이 올 때마다 아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꼭 그 매력 포인트, 그 발자국도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처음 만졌을 때 느낌이 점자 이렇게 느낌이었어요. 점자책 읽는 느낌? 이렇게 눈 네. 감고서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글씨를 읽잖아요. 네네네. 네. 글자는 아니지만 그 발자국이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선생님이 점자책 말씀하셔가지고 저 이제 다시 만져봤는데 이렇게 발자국 하면 이게 누구 발자국인지 네, 네, 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동물은 이 네. 형철 그 요절이 안 돼 있어요. 네. 그것까지 되어 있으면 진짜 근데 너무- 혹시나 이제 네. 저기 시각 장애인 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게 조금 드네요. 아쉽긴 네네, 하네요. 그게 조금 네. 아쉽네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정말 네네. 까꿍하기 전에 그 발자국을 이렇게 눈은 감고 한번 만지면서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 네네. 누구일까? 뭐 이렇게. 네네. 이렇게 그림책은 이렇게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장르 같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네네. 시각적, 청각적 다 네네. 되네요. 이렇게 우리가 영상, 애들이 영상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느낌, 몸으로 느낄 수는 좀 그쵸.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림책이 이게 또 주는 그런 그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세 번째 책도 궁금한데 노래 한 곡 듣고 세 번째 책 이야기 계속 나눌게요. 눈의 꽃, 박효신이 부릅니다.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따끔해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 걸요. 바람이 차가워지는 만큼 겨울은 가까워오네요. 조금씩 이 거리 그 위로 그대를 보내야 했던 계절이 오네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란 뿐인 거죠. 그대 곁이라면 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아픈 기억마저도 내가 다 지워줄게요. 환한 그 미소로 끝없이 내리는 새하얀 눈꽃들 우리 걷던 이 거리가 어느새 변한 것도 모르는 채 환한 빛으로 물들어가요. 누군가 위해 난 살아간다요.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이런 게 사랑인 줄 배웠어요.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겨울밤 별이 돼 그대를 비췄을 텐데 웃던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모래에 젖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울지 말아요. 나를 바라봐요. 그저 그대의 곁에서 함께 있고 싶은 맘뿐이라고. 다신 그댈 놓지 않을 테요. 끝없이 내리며 우릴 감싸요. 오늘 들려주시는 음악들이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음악에 취해서 지금 책과 음악에 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세 번째 책은요, 저희가 이제 계속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이 이제 내리면 이제 분위기도 이제 좋고 좋지만, 이제 미끄럽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제 사고 나실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런 이제 부정적인 그 느낌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든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미끄러지는 게 좋아요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형정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그리신 책이에요. 언제나 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형정 작가님은 여기 가까이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진짜요? 네, 분이시라고 해요. 올해 12월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와, 신간입니다. 네. 네, 신간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네, 표지를 보면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스키를 타고 있어요. 스키장 같죠? 이렇게 리프트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반대편에는 이제 아이 손을 잡고 이제 썰매를 같은 거를 이제 들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보니까 여기가 스키장 같아요. 그 처음 제목과 표지만으로는 이제 되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읽을 만한 책이구나.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읽고 난 후에는 진한 영혼이 남아서 한참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에요. 글이 많지 않아요, 선생님. 보시면 이렇게 글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그림하고 이게 큰 글자로 이제 애기들 왜 진짜 보는 책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표지랑 그냥 대충 넘겨봤을 때는 글자도 크고 그냥 애들 책인가? 애기들 책이 한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뭔가 여운이 남아요. 네. 그게 이제 매력적인 책이었습니다. 네. 보물 같은 책을 또 어떻게 찾으셨는지. 이 주인공은 이제 미끄러지는 게 좋은 강아지 찰수예요. 이제 여기 속표지를 보시면 아주 표지부터 아주 이제 다양한 표정과 포즈로 미끄러지는 강아지 그림이 이렇게 막 있죠. 되게 노란 귀엽죠. 강아지네요. 네네네. 이 친구가 찰스인데요. 저는 이 이름도 우리가 흔히 듣는 찰스 강아지 뭐 이렇게 이름 찰스 이런 게 아니라 찰수라서 너무 더 정감이 있고 좋았어요. 네네. 철수와 찰스를 좀 합친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좋네요. 찰수 너무 이렇게 귀에 쏙
박혀가지고 이 네. 작가님 정말 센스 있으시다. 그냥 찰스라고 했으면 그쵸. 뭐라 그러지? 이 내가 들었던 이 기분이 그냥 조금 적었을 텐데 찰수라고 이 강아지 이름을 지으셔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찰수는 미끄러지는 게 좋고 이제 신나게 미끄러지고 싶지만 계속 미끄러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미끄러지는 것은 끝이 있거든요. 와. 저는 이 말이 네. 단순하고 별뜻 없이 그 별뜻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쿵 하고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이들이 그냥 미끄러지고 노는 것처럼 그냥 놀이로서 미끄러짐을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싶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언제 끝났나 싶을 그쵸. 정도로 이제 막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불행이 끝 없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이렇게 더 막 조급해지고 맞아요. 불안해지고 나쁜 생각도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로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끄러지는 것은 끝이 있다고. 이거 네. 진짜 너무 멋진데요. 네. 그리고 또 네. 사람이 이제 이게 한번 이제 운이 나쁘면 또 다시 막 이렇게 불행은 계속 연거푸 온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반복되면 정말 사람이 못 산단 말이죠. 근데 뒷부분에 보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쉬우면 다시 올라가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미끄러지죠. 그리고 그 끝을 만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미끄러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재미있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이 불행이 온 사람들은 이 불행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이게 그냥 이렇게 재미있게 느껴질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사람들한테 괜찮아 뭐 이 불행 뭐 너만 겪니 뭐 이렇게 하지만 불행이 계속 오는 사람들한테는 입장에서 그쵸. 나는 이제 이게 끝나지 않아. 난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거든요. 사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 일 자체보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끝이야. 이런 생각이 네네. 들면서 좌절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그림책에 이렇게 아이들 놀이처럼 미끄러진다는 얘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거를 실패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그래 불행은 한 번에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봐도. 그리고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쳐서 결국에는 정말 안 좋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 일은 반드시 끝이 지나가요. 이 찰수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미끄러지는 건 더 미끄러지고 싶지만 끝이 있다고.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반대말 같이 느껴졌어요. 재미있게 얘기하지만 뭔가 불행을 겪고 실패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심각하지 않게 그냥 좀 위안을 주고 싶은 그런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작가님도 뒤에 이제 작가의 말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끄러진다는 의미는 많은 이가 겪는 다양한 실패와 아픔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또 한 번 일어나고 우뚝 올라서는 당신을 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삶의 굴곡이 아닌 행위로서 즐겁게 미끄러지는 용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찰수와 함께라면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이 작가님이 남기신 작가의 말처럼 이 그림을 보는 동안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책이었어요. 네. 진짜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통은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잘 될 것만 같아. 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네. 살다 보면 좀 힘든 일도 있고 외로울 그렇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그때 이거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미끄러진 거 맞아요. 끝이 있고 그렇죠. 다시 올라가면 돼 아쉬우면. 그죠? 내가 뭐 계속 이렇게 미끄러지고 싶어도 항상 그거 끝이.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지? 뭐 그냥 하는 말로 불행은 끝이 있어. 이거보다도 그쵸. 그래 미끄러지고 싶어도 네가 뭐 더 불행하고 싶어도 아니야 불행은 끝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로 저는 느껴졌었어요. 네 그리고 뭐 이 불행 이 불행 끝에 보면 이제 행운이 올 거야. 이 말보다도 불행, 이거 한 번 미끄러질 것 같이 계속 미끄러져. 근데 결국은 끝이 있어. 그래서 요 부분이 왜 앞에 있는지, 왜 작가님이 이 얘기를 먼저 하셨는지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좀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미끄러지는 건 항상 끝이 있다라는 말을 좀 이야기 앞부분에 하신 게 뒷부분의 이야기들을 좀 다시 상기시키고 그래 올라가봤자 또 미끄러지잖아. 올라가봤자 또 미끄러지잖아.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끝은 있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 구성도 너무 좋았던 책 같아요. 와, 네. 제가 오늘 3가지 책을 들으면서 첫 번째는 그림책을 보면서 소리를 상상할 수 있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그렇죠.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네. 않았던 것에서 관심을 가지는 네. 그런 맞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경험을 해준 책이었고 네. 네.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이 아름다움을 네. 그냥 글로 아니면 형형색색 그 예쁘게 꾸민 그림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느낄 수 있게. 네, 촉감으로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구나. 요걸 느꼈고 세 번째는 그냥 단순해 보이는 그림책이 그렇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래서 야 이거 참 저는 처음에 네. 진짜 애기들 보는 책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게 저의 상황이 좀 이입돼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이 이 책을 보시면 그냥 재밌다 뭐 저 이렇게. 책방지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은 다 이제 다양하게 맞아요. 느끼시니까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이입돼서 봤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그림책의 같아요. 진짜 매력은 그건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유아용 책이네 재밌네 그냥 이러고 넘어갈 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고 맞아요, 나 맞아요, 지금 맞아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는데 맞아요. 끝이 있지. 심심하면 다시 올라가지 뭐. 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내려갈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또 기회가 된다는 게 참 감동적입니다. 네. 근데 저희 더 이 감동을 느끼고 싶은데 마치 시간이 다 돼서 네, 너무 벌써. 아쉽네요. 네, 별로 한 얘기가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아니 오늘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은 이렇게 됐네요. 네. 좋은 기운을 안고 가는데요. 다음 달에도 또 이렇게 재밌는 책 가져오실 거죠? 네, 준비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인사할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리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안녕. 안녕.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